발반사요법 치유원리. 발반사요법의 치유 원리로서는 왕성한 해당 장기의 연동운동과 혈액순환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발반사 시수라는 장면입니다. 소화기계인 위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위장을 자극함으로써 과연 위장이 움직이는지 아니 움직이는지 일본에서 발반사요법을 시험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남자에게 위의 움직임을 20분 동안 멎게 하는 주사를 놓은 다음 엑스레이 기계 앞에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를 시작한 지 5분 만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듯이 발반사 시술로 위장이 5분 안에 움직이지 아니하는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 운동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에는 두 가지 분류인 수유근과 불수유근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수유근은 우리가 팔이나 다리 등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불수유근은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입니다. 즉, 장기 근육은 불수유근에 속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싶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장기 근육이며, 이는 몸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근육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과도한 부하가 오면 결국 장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질병이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수유근은 인체 자가 치료 시스템인 반사요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반사요법은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매우 강력한 신체 부위입니다. 또한 불수유근을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발반사요법이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기 근육 강화와 혈액순환으로 각종 영양분과 산소 등을 공급함으로써 장기 기능이 정상화가 이루어져 질병을 해소하는 인체 자가 치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발반사 시술 후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소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이는 노폐물의 배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대소변의 양이 증가되고 냄새도 또 많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 전체의 저온이 상승되어 정상치형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왕성한 임파 활동과 혈액순환으로 정상 온도로 치유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또 발반사 부위에 자극을 하였을 때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장기의 통증의 대소에 따라서 통증이 커지면 병소가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 몸은 발반사 후 많은 피곤증을 느낍니다. 이는 강력한 장기 운동으로서 보통 운동장 2~3시간을 뛰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때 아주 매우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부교감신경의 활달로 결국 장기의 치유를 하는 아주 강력한 치유 효과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인 바와 같이 발반사요법의 원리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치유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미 영상을 보아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반사요법을 통해서 실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64세에 오신 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오셨을 때는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숙면이 안 되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오셨을 때 과도한 스트레스로 극심한 소화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또 호르몬 장애로 극한 만성 피로에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을 방문한 분입니다. 이분을 앞으로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또 치유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근거를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여성 24세 되신 분 병소를 같이 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발반사요법으로 병소를 알아내고 또 발반사요법으로 치유를 합니다.
하나, 지금 발반사요법을 가지고 우리가 병소를 알아내고 여러분들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발반사의 병소를 알아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이물감이나 색깔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주관적으로 우리 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 눈이나 귀는 시각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또 이런 현상들을 아주 이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발반사를 통해서 다 우리가 병소를 알아낼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는 눈이나 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분의 눈을 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판독할 때 전반적으로 형태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고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흑점들이 없어야 되고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의 눈은 지금 그냥 보더라도 뭔가 막 거칠고 금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진흙적이가 돼 있고 검은 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들이 쭉쭉 이렇게 가 있거든요. 이 크랙들이 쭉쭉쭉 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건강하지 않은 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홍채 아이리스라고 하는데, 홍채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그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홍채의 발언을 좀 설명을 드리겠으면, 홍채는 어린아이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태생할 때 그 전두엽에서 그 눈이 신경 라인을 통해서 태생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눈은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의 모든 정보들이 눈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뇌를 보면 곧 뇌를 볼 수 있는 정보는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설계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설계도를 보고 뭐 고칠 때 그 설계도를 보고 복잡한 건물이라도 우리 찾아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뭐 자동차나 어떤 뭐 메커니즘이나 어떤 기계 모든 것들이 다 설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를 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도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생명체가 있을 때는 누군가 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눈입니다. 그 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발병이 왜 생겼으며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이 무지개 발달됐지만 원인 치료보다는 현상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인체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연의 현상들을 보고 이렇게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판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센터를 봐야 돼요. 이 센터를 보게 되시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다이저스티브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화기계예요. 소화기계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센터에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장부들이에요. 장부. 여기는 심장이고 하트, 여기는 뭐 자궁이고 오버리, 그 다음에 여기 키드니, 여기 신장, 그 다음에 유더레스, 이게 자궁, 그 다음에 여기 스파이널 코드, 이게 척추, 이런 식으로 사이로이드, 이게 뭐냐면 갑상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장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다시피 장부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빠져나갔잖아요. 이건 독소가 빠져나가요. 어디서 빠져나가요? 바로 근처에 있는 것이 스테맥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장이거든요. 위장이 매우 중요하죠. 위장부터 이렇게 뭐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건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위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뇌거든요. 여기 뇌. 이쪽이 헤드 부분, 브레인 부분인데도 여기서 이게 위장부터 빠져나가잖아요. 보통 뇌에서 신경 라인이나 그다음에 호르몬 라인으로 우리 몸을 조정하거든요. 근데 뇌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지만 실제 뇌도 병이 어디서 옵니까?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위장에서 오는 거거든요. 스토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위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위장을 다스리지 않고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위장을 다스리게 되면
이쪽 부분들은 금이 나중에 이게 다 어느 정도 메꿔지거든요. 색깔도 깨끗해지거든요. 위장이 먼저 메꿔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외장을 어떻게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찌겨져 있죠. 이런 것들은 위염이 오래돼 가지고 궤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플라메이션, 이게 위염이거든요. 위염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궤양이 된 거거든요. 궤양이 하도 오래돼 가니까 조직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조직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궤양이 오래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건 부패가 된 거죠. 그 부패의 원리가 뭡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부패가 된 거잖아요. 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썩죠. 썩으면 산소 없이 자랄 수 있는 세포가 뭐죠? 캔서 그라운드 아닙니까? 캔서가 뭡니까? 암이잖아요. 암은 산소 없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세포거든요. 그럼 이분이 이 당시에는 아주 심한 위궤양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본인은 알 수 있지만 저는 홍채를 오랫동안 분석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분명히 캔서 그라운드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소가 공급이 되고 연동운동이 되고 활동이 되면 산소가 공급되면 암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결국 영양분 제대로 공급받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받고 연동운동이 되면 암은 사라져요. 그럼 봐보세요. 그럼 이분이 이제 위에 여러 질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소화도 안 되고 굉장히 안 아픈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브레인 뇌라고 그랬죠. 여기 뇌 치고 올라갔죠. 센터에. 여기 센터가 뭐냐면 여기 뇌하수체예요. 피추이터리. 이게 뇌하수체거든요. 피추이터리 위에 뭐예요? 시상하부가 있잖아요. 하이포살라미스. 여기 하이포살라미스. 그럼 하이포살라미스나 피추이터리가 어떻게 돼? 이게 망가졌거든요. 그럼 호르몬 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여기 갑상선이잖아요. 사이로이드. 이게 갑상선이거든요. 갑상선도 지금 조직이 틀어져가지고 나갔잖아요. 이 정도 되면 결절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종양이 있어요. 그러나 악성은 아닐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종양이 있어요. 뇌하수체도. 근데 이 당시 아마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종양이 나쁜지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종양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가 사이로이드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어느 호르몬 장기가 또 어디죠? 바로 밑에 내려온 장기가 여기에요. 여기가 부신이에요. 부신. 이게 아드레날. 이게 부신인데 이 부신 호르몬이 지금 정상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부신에도 지금 금이 갔잖아요. 그럼 부신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드레날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아주 에너지도 주고 이 호르몬이 나올 때 여러분들 웬만한 병도 다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용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용천이면 죽은 자도 살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용천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분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만사가 그냥 처지는 거죠. 여기 뭡니까? 키드니. 여기 바로 부신이 아니죠. 신장이잖아요. 키드니. 신장이 약하고 부신이 약한데 이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여성 장기 한번 봅시다. 또 호르몬 장기를. 여기 호르몬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성 장기거든요. 이게 난소예요. 오베리. 이게 오버리인데 이게 난소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여성 호르몬도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원하지 않으면 여성으로서 굉장히 힘든 거죠. 생리의 불규칙도 있을 것이고 생리에 여러 가지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장기가 또 여기 또 있잖아요. 깊게 파져 있잖아요. 여기 자궁이에요. 유도레스 이게 자궁이라고요. 그럼 여성 장기도 이 자궁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분명히 선종이나 자궁 근종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3차 신경이에요. 여기가 3차 신경, 전두엽에 있는 거. 이거는 안면신경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으면 굉장히 긴장하고 이분은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고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는 신경 라인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거 못 자요. 이것도 저기 스토맥에서 올라왔잖아요. 위장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은요. 여기 이게 금이 이렇게 쫙 원으로 가 있죠. 이건 옛날 스트레스 링이에요. 신경린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럼 현존하는 스트레스 뭐냐면 요런 게 지금 금이 이렇게 가 있죠. 이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 볼까요? 야, 오른쪽도 옛날에 과거 엄청 똑같이 이렇게 금이 깊게 파졌잖아요. 이분은 스트레스로 가득한 거죠. 왜? 3차 신경이 무너졌으니 이분은 뭐 아주 그냥 뭐 늘 긴장하고 사는 거죠. 근데 몸은 아주 그냥 쳐져서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가 보세요. 여기 현존하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금이 허옇게 가 있잖아요. 이 허연 것들이 3개 이상만 가면요. 최악인데 이분은 3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수없이 있잖아요. 이분은 스트레스를 아주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죠. 그럼 이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호르몬에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 보면 봐보세요. 여기도 뭐냐면 이게 담낭이에요. 골브라덜 이게 담낭인데 담낭은 어떤 역할을 하죠? 담즙을 생산하잖아요. 담즙은 뭘 또 분해하죠? 소화액으로 패드 이게 기름을 분해하는 장부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리버 이게 간이에요. 간하고 담즙이 문제가 생기지 간 기능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은 독소를 분해하는 곳이잖아요. 화학적인 것을 분해하는 곳인데 이게 간 영역이거든요. 이쪽이 다 간 영역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검은 점들이 독소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간 영역에 이런 독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도 보이고. 이거는 간이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독소가 가득하게 되면 이분의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혈관이 빵빵해지고 혈압이 있을 거죠. 혈압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당연히 지근지근 아프겠죠. 여기요. 이 뒷골도 아픈 거거든요. 이게 뒷골이거든요. 이게 후두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머리 두통도 굉장히 심하고. 근데 봐보세요. 또 그러면 이런 기름을 분해하지 못하면 심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heart. 여기가 심장에도 지금 이게 뻗쳐나갔잖아요. 여기서. 그 심장도 지금 무리가 가가지고 심장 아마 조금만 움직이고 좀 활동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혈액을 못 뿜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진흙과 같이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더덕여져 있죠. 다 곰보같이. 여기도 보면 이게 곰보같이 다 더덕여져 있잖아. 진흙이 뭐 개진 것처럼. 이게 뭐냐면 철분이 부족한 거예요. 철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철분을 어디서 재생산하죠? 비장에서. 여기 비장이잖아요. 비장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스플린 이게 비장이거든요. 그럼 비장에서 적혈구를 생산해가지고 철분이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각 세포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혈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성 빈혈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산소 공급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아주 악순환의 위궤양에 대해서 이거 캔서까지 올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눈을 센터를 보면 여기도 약간 허연 점들이 허연 게 뿌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백내장이에요. 이쪽도 보면 허연 것들이 이렇게 쭉 뻗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부 허연 게 되어 있죠. 이게 백내장이에요. 이분이 여기 오셨을 때 5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50대 초반이 백내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때는 백내장 50대 초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미 백내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분은 전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과연 치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는 야구를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요법으로 치료합니다. 근데 이걸 장부가 한두 군데가 고장이 났어야 이거를 약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건데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여긴 여기는 척추거든요. 여기 척추.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어깨 쪽지거든요. 관절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숄더. 여기 척추 4, 5번이에요. 여기 척추 4, 5번이거든요. 여기 스파이널 코어드거든요. 그러면 척추 4, 5번도 지금 디스크가 있고 여기 숄더. 어깨도 무지하게 아파. 이게 어디서 위장에서부터 다 빠져나갔잖아요. 이분 어깨 무지하게 아파요. 이게 아주 확 펴져버렸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 근데 왼쪽은 좀 나아요. 오른쪽은 좀 나아요. 여기는 덜 파져 있잖아요. 여기도 조금 나가긴 나갔거든요. 이쪽에. 근데 왼쪽은 엄청 아픈 분이에요. 그럼 이걸
어깨를 수술해야겠어요? 여기 디스크를 수술해야겠어요? 여기 뭐 뇌하수체를 수술해야겠어요? 아니면 갑상선 결절을 수술해야겠어요? 뭘 수술해야 돼요? 여기 뭐 자궁 자궁에 있는 뭐 선종을 수술해야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약을 먹어요? 뇌하수체 약을 먹어야 됩니까? 갑상선 약을 먹어야 됩니까? 부신약을 먹어야 됩니까? 여성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거 어떤 심장 고지혈 이게 다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한두 가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으로 오셔야 돼요. 현대의학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의학은 근본으로 안 가요. 여기 위장을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위장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이거는 생활 습관과 위장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쳐야 돼요. 위장을 어떻게 고쳐요? 위장은요, 내가 힘을 줘서 움직인다고 위장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걸 불수유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팔과 다리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그러나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불수유근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오토매틱 시스템이거든요. 자동으로 부하가 들어왔을 때, 먹거리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적당한 양에서 위장은 움직이면서 분해할 수 있는 거로 설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적당한 양보다 많이 들어왔을 땐 위장은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오버되거든요. 오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위장은 계속 뭐예요?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더 가면 나중에 이 지경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봐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사람이 먹는 걸 많이 먹어요. 이분은 위장이 약하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위장이 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위하수가 된 거라고요. 많이 먹어가지고. 이 당시 이분이 그 빵을 하고 떡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것들은 일자로 쭉쭉 내려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밥을 급히 먹는 거예요. 왜 급히 먹을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요, 다 밥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위장은 약한데 빵하고 맛있게 떡 이런 거는 막 위장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때는 뭐냐면 반사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발반사요법은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발바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부가 돼 있다고요. 장기가 다 패턴으로 돼 있다고요. 근데 거기 위장을 자극하면 이게 움직인다고요. 앞에 영상에서 보셨죠? 20분 동안 위장을 마취시키는 투약을 주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발반사요법으로 5분을 자극하니까 이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발반사요법으로는 이게 움직여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치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눈은요, 이게 홍채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홍채학자들은 대개 눈 안 바뀐다고 그래요.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오더라도 이게 전반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형태가 많이 메꿔지고 색깔이 깨끗해야 돼요. 이 금은 완전히 안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든 거냐면 이건 본인이 만든 거예요. 이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병이 없어요. 여기 만약에 이런 링이나 이런 이렇게 유전적으로 받은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게 쳐가지고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크랙이 간 거는 본인이 만든 병이에요. 이건 습관에서 잘못돼가지고 받은 거죠. 이 습관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게 과연 고쳐지는지 아니 고쳐지는지 그 눈을 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귀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 홍채를 보셨는데 중요한 거는 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 그랬죠. 위장이 메꿔지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다 조각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이게 정상이 되면 이건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보고 한번 과연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고 기대가 반, 걱정도 반 그렇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나와라! 예,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 쪼개진 것들이 없잖아요. 여기는요. 여기 쪼개진 것들이 막
조직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여기 파괴된 게 메꿔졌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위장이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위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소가 이리로 빠져나가. 근데 빠져나갈 게 막혀버렸잖아요. 여기도 뇌하수지 막혀가지고 뭐예요? 여기 위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여기 깨끗해지고 여기 머리 안 아프고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홍채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홍채 전문가들은 이거 보시면 놀랄 거예요. 저도 놀랐으니까요. 이건 장기간 습관이 바뀌지 않, 습관과 발반사요법을 해야만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이런 줄들이 있죠.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이 근데 지금 현재는 있잖아. 근데 이쪽에 ing 하는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깨끗해. 스트레스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덕이졌죠, 여기요. 여기 더덕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철분 부족이잖아요. 철분은 어디서 공급받죠? 우리가 먹는 데는 철분 다 있어요. 뭐 철분이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흡수하지 못해서 빈혈이 생기는 거지 위장에서 철분을 흡수해요. 근데 위장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철분이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장기에 영양가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철분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빈혈 없어졌잖아요. 스플린 여기 비장도 깨끗해졌잖아요. 여기 심장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이 뭐예요? 소화기관을 다스리니까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을 봅시다. 오른쪽 눈 보세요. 여기도 스트레스 많았잖아요. 여기 수없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무지개 평온한 분이에요. 이게 엄청 평온하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눈 가운데 보면 여기 뭐가 있죠? 하얀 점들이 있죠. 여기 이게 뭐라 그랬죠? 뭐 저번에 백내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십몇 년 전에 100년 전에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보는데 지장 없어요. 여기 지금도 전혀 지금 십몇 년 됐으면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혈관이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니까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거죠. 자,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콜레스테롤 링인데 윤곽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허옇게 쌓이거든요. 그럼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은 여기 뭐 콜레스테롤 링이 플라스틱으로 갖다가 씌운 것처럼 이렇게 아니 하얗게 더덕여져 버렸죠. 자, 여기는 윤곽이 이 사람은 콜레스테롤 없는 거예요. 혈관이 좋아지고 먹거리를 제대로 하고 발반사요법 보니까 이게 십몇 년이 됐는데도 혈관이 깨끗하잖아요. 자, 봐보세요. 이분은요 뇌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핏줄이 이게 나와 있죠. 무쇠가 이거는 고혈압이 있고 여기 만약에 막혀 있으면 뭐 뇌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뇌에 기름이 꽉 차고 혈관이 막혀 있으면 뭐게 이게 나중에 치매로 가고 기억력이 저주가 되고 그 노인네들은요 나중에 여기까지 허해져요. 이렇게 이게 자꾸만 들어옵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관리 받으시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져. 그럼 이게 더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럼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보고 내 병을 알 수 있고 이분도 여기 약간 흑점이 하얀 점이 이분도 백내장이 약간 있는 거죠. 이분도 뇌하수에 문제점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오셨을 때는 이분은 건강하고 이분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반대로 된 거죠. 이분은 정말 건강하고 이분은 지금 많이 힘들 때예요. 근데 지금 관리받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또 다른 장부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는 우리가 눈을 해서 봤잖아요. 눈은 아주 오랜 만성이나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흔적이 잘 안 지어져요. 그래서 판독하기가 쉽지 않은 뭐가 있어요. 다 병으로 잘못하면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다른 장부, 기장부를 보면 알아요. 기는요, 현재 진행되는 병서는 거의 다 바로바로 나타나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눈에서 있던 병소들이 지금 발현되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깨끗해야 돼요. 첫째는 맑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름살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핏줄이 나와 있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흑점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뽀드라지나 부종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럼 이번 봅시다. 여기가 전반적으로 주름살 없죠? 없잖아요. 주름살. 깨끗하다. 이쪽도 주름살 없잖아요. 맑잖아요. 피가 깨끗하고 혈관 깨끗한 분이에요. 옛날에 눈에서 얼마나 혈관이 더럽고 고지혈이었지 않습니까? 근처 깨끗하죠. 여기 봐보세요. 무릎이야. 깨끗하죠? 이게 발목 깨끗하죠? 여기가 골반이죠? 깨끗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요추에 깨끗하죠? 여기 어깨 뚝지예요. 어깨가 지금 옛날에 흔적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셨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아픔. 이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갑상선이에요. 이 갑상선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절이 있지만 양성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트레스 받는 여기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부어 있어야 되는데 붓기가 없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고 평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부어 있는 거 보이잖아요. 요거는 이명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당시 오셨을 때는요, 이명이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명 있어도 전혀 자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먼저 81세 그 여자 장로님 얼마나 혼났어요. 막 난리치고 뭐 십산증을 두들기고 그다음에 경찰까지 부르고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거 당신 못 고치는 거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사시라고. 북소리는 당신 심장 소리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한 3개월 만에 다 잡은 거잖아요. 2,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지금 자는 데는 지장 없죠. 근데 안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은 다 들려요. 50, 60, 70대면요. 그건 정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봅시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위장이에요. 위장 깨끗하잖아요. 여기가 췌장이에요. 여기 깨끗하죠. 여기, 당뇨 없는 분이에요. 다 깨끗해요.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 심장이잖아요. 여기도 위장이고, 여기 간 부분이잖아요. 다 깨끗하잖아요. 여기도 깨끗하고, 여기, 자궁도 깨끗하고. 옛날에 자궁 나빴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약간 흔적은 있는데 이건 디스크 옛날에 흔적이에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다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지극히 현재 진행되는 병은 없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죠. 위가 그런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기가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위장을 다스려요. 그러면 다른 분을 한번 봅시다. 다른 기를 같이 이분이 정말 건강한 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분 65세의 여성분이에요. 여기 64세. 한 살 차이에요. 그러면 다 동갑내기나 다름이 없는 기예요. 봐보세요. 이분 첫째 뭘 봐야 될까요? 주름이 있잖아요. 다 전반적으로 다. 주름이 때문에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영양 공급 안 되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봐보세요. 전반적으로 여기가 간 영역이에요. 근데 검은 점들이 막 있죠? 여기 검은 점들. 이게 뭐냐면 여기가 담낭이고 여기가 간영이에요. 이게 담즙이 터져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좋아진 상태에서 이거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예요? 노랗잖아요. 이게 황달이죠. 담즙이 터져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요거는 뭡니까? 이거 위장이잖아요. 여기 위장인데 여기 뭐가 나 있죠. 이거 만성 위염이에요. 그 위가 안 좋으니까 여기 뭐예요? 다 소화기관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치료할 때 내가 발반사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지만 먹는 거와 기본은 꼭 부탁을 드리죠. 항산화 식품 꼭 드시고 꼭꼭 씹어 드시고 밥 먹고 나서 1시간에 생수 드시고 일주일에 3번은 30분 운동해라. 그러지 않으면 병행하지 않으면 어떤 병도 잡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열심히 해드려도 쓰레기가 위장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무슨 수를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본적인 강조 많이 하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다른 이분의 간증하는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10년 전에 아팠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평온해요. 그래서 간증할 때 좀 평온하게 안전하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먼저 87세 그 장로님은 아주 그냥 바로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감동 있게 말씀하시지만 이분은 지금 뭐든지 평온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아주 느긋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자, 한번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엔데오입니다. 오늘이 2021년 2월 2일입니다. 그 엔데오에서 발반사 요법을 통해서 그 임상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늘 발반사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함 받으시는 우리 고객님을 좀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64세입니다. 예, 저희들 늘 아껴주시고 또 이렇게 치유받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여기 맨 처음에 오시게 된 동기가 어땠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잠을 잘 못 자고요. 항상 만성 피로에 소화불량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 당시 기억이 나는데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아마 제대로 많이 못 주무셨어요. 숙면이 안 되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소화불량이 나가지고 활동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피곤하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오셨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치유를 받으시고 지금은 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언젠가 한번 그 친구들하고 저기 산에 갔다 그러는데 그 전에 생각도 못한 일을 산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에너지가 많이 생겼다고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네네. 어땠어요? 그 당시 상황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친구보다 못 걷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놀래고 그래서 만족스러웠던 거.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치유하면서 중간에 그 눈에 포도막염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좀 하신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때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네. 아, 그때도 굉장히 힘들으셨죠? 그렇죠. 예, 그때 안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가면역 증상도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치유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좀 그동안 한 1, 2개월 지난 다음에 그 아마 좀 상태가 굉장히 치유가 됐다고 그때 알고 있는데 어땠었어요? 뭐 스테로이드 약도 복용하면서 발 마사지도 같이 받으면서 지금은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아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발반사회법을 통해서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엔데어 원장 이병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아서 제2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회사의 비전과 그 다음에 발반사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발반사의 과학적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통해서 올렸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병별로 어떻게 병이 발생되며 발생의 기초는 무엇이며 과연 이것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만물의 영장이며 우주라고 합니다. 또한 신묘막측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몸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치료할 수 있으며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진단도 가능하며 완쾌된 것도 여러분 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더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아마 좋은 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